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만하세요, 어머니. 감히 이분들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세요. 인숙이 소리쳤다. 이런 상스런 자리 왜 초대했습니까? 당신들 사는 거 자랑하려고 날 불렀어? 인순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민주는 어머니 인숙의 입을 틀어막고 화장실로 질질 끌고 갔다. 이 기가 막힌 이야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부산 자갈치 시장. 시계가 3시 반을 가리킬 무렵 하늘은 아직 검은 빛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항구의 정박한 어선에서 막 잡아올린 생선들이 얼음을 뒤집어 쓴 채 쏟아졌다. 오이소 싱싱한 갈치 들어왔대이. 오늘 방어 크다 싸게 준다예. 갈매기 울음과 상인들의 외침이 바닷바람을 타고 퍼졌다. 인숙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아들을 굶길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버린 쓸만한 생선을 주어다. 시장 좌판에서 노점상을 했다. 헉 아이고 무겁다. 팔뚝에 힘줄이 솟았다. 80 가까운 순떡 할머니가 옆 가게에서 인숙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또 제일 먼저 나왔네. 인숙 씨. 아이 뭐. 민준이 밥은 먹여야 안 됩니까? 인숙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시장에 도착하는 상인이었다. 새벽마다 트럭에서 생선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면 남는 쓸만한 생선을 자리를 펴고 얼음을 깔고 비늘 묻은 손으로 정갈하게 진열했다. 손끝은 소금과 칼질에 갈라져 있었고 옷은 언제나 바닷비린내가 배어 있었다. 그 냄새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았다. 하지만 인숙은 그 냄새를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여겼다. 내 새끼 우리 민준이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어린 아들. 민준이 어린 시절 인숙은 한겨울에도 새벽부터 장에 나갔다. 손에 장갑을 끼우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지만 돈이 아까워 맨손으로 생선을 잡았다. 엄마 손 다 까져버리면 어떡해. 어린 민주는 그 손을 붙잡고 울었다. 괜찮다 우리 아가. 이 손으로 네 공부시킬 끼다. 그 약속 하나로 인숙은 눈보라 속을 뚫고 장에 나갔다. 등에는 늘 무거운 생선 바구니가 얹혀 있었고 어깨는 휘어져 갔다. 하지만 민준이 책을 펴는 모습만 보면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 청년이 된 아들. 세월이 흘러 민준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 똑똑하고 야망 있는 아이였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서 네 엄마 자갈치 시장서 다른 사람이 버린 생선 주워서 판다고? 라는 말이 나오는 날이면 민준의 얼굴은 굳어졌다. 집에 돌아와 문을 쾅 닫고 소리쳤다. 민준은 공부도 잘해 늘 반장을 했다. 그래서 학부모 참여 수업에 꼭 가고 싶었다. 그러나 민수는 엄마, 제발 학교에 오지 마. 나 창피해. 그 말에 인숙은 멍해졌다. 하지만 애써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알았다. 엄마 안 간다. 밤마다 몰래 울면서도 다음 날이면 여전히 시장에 나갔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부끄러워도 괜찮았다. 명문대 합격. 민주는 결국 명문대에 합격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인숙을 축하했다. 대단하다, 인숙 씨. 시장 아들 중에 명문대라니. 인숙은 눈물이 글썽였다. 예 우리 아가 참 잘했지 예. 그러나 민주는 친구들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집안 배경을 물으면 그냥 사업하신다. 라고 얼버무렸다. 대학을 졸업한 민주는 부유한 집안의 딸과 결혼했다. 사돈가는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번 가문이었다.
결혼식 날 호텔 예식장은 꽃과 조명으로 가득 찼다. 사돈들은 명품 정장을 입고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인숙은 검소한 한복을 입고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한복에는 아직도 비린내가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사돈들이 속삭였다. 저분이 신랑 어머니? 이게 어디서 나는 냄새야? 비린내가 어디서 이렇게 나는 거야? 그 수군거림이 인숙의 귀에 박혔다. 하지만 꾹 참았다. 사돈들과의 결혼 후 첫 저녁. 호텔 고급 레스토랑에 사돈들이 모였다. 샹들리에 불빛이 황금처럼 반짝였다. 인숙은 두 손으로 포장한 굴비 상자를 내밀며 미소 지었다. 사돈댁, 바닷바람 맞고 말린 겁니다. 몸에도 좋습니다. 그러자 바깥 사돈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올렸다. 아이고, 참 정성은 가득하시네요. 근데 요즘은 굴비 안 먹어요. 사실 조금 부담스럽네요. 너무 무례했다. 안사돈이 맞장구 쳤다. 맞아요. 요즘 집에서 냄새나서 생선 안 굽거든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돈들의 시선이 번갈아 어머니와 자신을 오가자 그는 불안과 수치심에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다. 엄마 그냥 오라고 했잖아요. 왜 말을 안 들으세요? 민준이 작게 속삭였지만 인숙은 꾹 참고 고개만 숙였다. 그러나 사돈들의 말은 점점 도가 지나쳤다. 생선 비린내가 나니까 오늘 저녁은 자갈치 시장 온 기분이네. 테이블에서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이 인숙의 가슴을 후벼 팠다. 손에 힘이 들어가 굴비 상자가 흔들렸다. 참고 또 참던 인숙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 내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 카이, 맞습니다. 그 비린내로 내 아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명문대까지 보낸 기라. 비린내가 수치락하면 당신들은 어떤 정성으로 자식 키웠습니까? 순간 식탁은 얼어붙었다. 사돈들의 웃음이 멎고 공기마저 무거워졌다. 그 말에 민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체면을 잃었다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그만하세요. 어머니, 감히 이분들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소리를 지르세요? 인숙은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까지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상스런 자리 왜 초대했습니까? 인순도 제정신이 아니었다. 벌떡 일어난 민주는 어머니 인숙의 입을 막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항상 자랑이었던 아들이었는데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다. 사돈들이 놀라며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외쳤다. 인숙은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떨리는 입술 사이로 겨우 속삭였다. 내가 오늘 내 아들 내 가슴에서 지운다. 민주는 고생한 어머니에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저런 집안과 결혼할 수 있었겠어요? 어머니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저분들께 소리를 지르세요? 내 어머니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순간 고급 레스토랑은 조용해졌다. 사돈들의 눈빛이 비난과 당혹으로 뒤섞였다. 인숙은 가슴이 찢어졌다. 그 순간 강인숙의 마음속에서 박민준 아들은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듯 나와 한참을 걸었다. 눈앞이 아득했다.
빌딩 불빛은 멀어지고 도시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머리칼은 여전히 흐트러져 있었고 가슴속은 불에 댄 듯 아팠다. 내 아들이 내 입을 틀어막고 날 끌어내다니. 목이 메이고 숨이 막혔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두운 방 안,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희미하게 빛났다. 사진 속 민주는 8살이었다. 교복도 입기 전 해맑게 웃던 그 아이. 그때는 엄마만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는 그 웃음조차 돌아올 수 없는 과거였다. 인숙은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 투성이의 손, 비늘과 소금에 까맣게 벗겨진 손. 이 손으로 내 새끼를 키웠는데 그 손을 민준이 부끄럽다며 사람들 앞에서 짓밟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심장이 쿵쿵 부딪혔다. 이제 살아서 뭐하나. 문득 방 안의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안에는 오래된 수면제가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 약을 들고 그대로 끝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창문 너머로 새벽닭이 울었다. 살아라. 어딘가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밤 인숙은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남편과 처음 시장에 가판을 차리던 날. 이거 팔면 우리의 학비 되겠지? 웃으며 말하던 남편. 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병을 얻었다. 너무 갑자기 죽는 바람에 어떻게 장례를 치렀는지 기억도 없다.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이었다. 행복하게 살자고 약속했었는데 그 후로 모든 짐이 인숙의 어깨로 떨어졌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새벽 우비도 없이 뛰어가던 기억. 허기져도 아이 입에 밥을 넣어주던 기억. 민준아, 니는 뭐를 기다? 눈물이 솟구쳤다. 어느 날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서랍 깊숙이 봉투 하나가 보였다. 이건 남편이 죽기 전 남긴 보험사 서류. 이게 다 먹고 몇 장을 넘기니 사망보험금 지급 안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옆엔 낡은 땅 문서도 있었다. 시아버지가 물려준 농박. 세월이 지나 잊고 있던 종이 쪼가리. 인숙은 처음엔 무심코 치우려 했다. 매일매일이 너무 고된 날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동네 통장 아저씨가 찾아왔다. 인숙 씨, 큰일 났네. 이 땅 신도시 개발 들어갑니다. 거기 당신네 땅도 포함되네. 보상금 액수가 엄청날 기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뭐라고요? 집에 돌아와 문서를 부여잡았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려 종이가 구겨졌다. 한 줄기 빛 같았다. 남편이 불쌍한 내게 주는 선물 같았다. 내한테도 올 줄이야. 절망의 끝에서 뜻밖의 빛이 비쳐 들어왔다. 죽음을 생각하던 마음은 조금씩 살아날 길을 찾았다. 그래, 이 돈으로 내 삶을 살자. 더는 아들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더는 아들의 그림자에 서지 않겠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 산다. 인숙은 결심했다. 그날 밤 인숙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비린내가 밴 옷. 이제부터 나는 달라질 기다. 그녀는 손을 가슴에 얹고 속삭였다. 민준아, 이제 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기다. 그 눈빛은 이전에 없던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인숙은 마음을 굳혔다.
아들에게 버림받았어도 하늘이 내려준 돈이 손에 들어왔어도 그저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내가 배워야지. 내가 달라져야지. 그녀는 곧장 책방으로 향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준비 교재 있습니까? 점원이 놀란 눈으로 70 가까운 여인을 바라봤다. 예, 있긴 합니다만. 두꺼운 교재가 손에 얹히자 인숙은 마음이 두근거렸다. 마치 새로운 세상 문을 여는 듯했다. 그날 밤 낡은 안경을 꺼내 쓰고 책을 펼쳤다. 사회복지학 개론. 처음 몇 줄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곧 글자가 흔들렸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아이고, 내 머리로 되겠나? 한숨이 터졌다. 하지만 곧 다시 책을 붙잡았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시장에 나가자. 소문은 금세 퍼졌다. 인숙 씨 공부한다 카더라. 에이, 저 나이에 뭔 공부고. 그 돈 있으면 그냥 편히 살지.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는 비웃었다. 시장에서 평생 생선 팔던 손으로 책이 잡히겠나. 인숙은 웃었다. 웃어도 좋다. 내 인생 내가 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한 장을 읽는데 1시간이 걸렸다. 단어가 어렵고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며칠을 버티다. 책을 덮어버린 날도 있었다. 내가 미쳤지. 이 나이에 뭘 한다고. 눈물이 쏟아졌다. 모든 게 허무했다. 그때 전등 불빛 아래 땅 문서와 보험금 서류가 보였다. 그 종이들이 속삭이는 듯했다. 너 여기서 멈출 거냐? 며칠 뒤 인숙은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다. 야학교실이 열리고 있었다. 젊은 사회복지사 한 명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저 나도 좀 배워도 되나요? 인숙이 조심스레 물었다. 사회복지사는 환하게 웃었다. 물론이죠. 배우는데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날부터 인숙은 야학교실에 나가기 시작했다. 야학은 쉽지 않았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서 인숙은 늘 뒤처졌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문제를 풀면 틀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늘 따뜻하게 말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도전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은 인숙의 마음을 붙들었다.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다. 그 나이에 책상에 앉아 뭐하노. 돈 많다면서 왜 저러는지.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다. 에이, 그냥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이소. 그게 어울리제. 그러나 인숙은 속으로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찾으려 한다. 새벽 5시 시장 일을 마치고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다. 피곤해 눈꺼풀이 내려앉아도 억지로 버텼다. 볼펜을 쥔 손가락은 굳어갔고 눈은 침침했다. 때로는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도 했다. 하지만 다시 눈을 뜨면 책을 폈다. 민준아, 네가 버린 이 엄마 끝까지 간다. 시험이 다가오자 긴장이 커졌다. 문제를 풀어도 틀리고 시간이 모자랐다. 밤새 모의고사를 풀고 낮에는 시장에서 머릿속으로 답을 되뇌었다. 지우개 가루가 책상 위에 쌓여갔다. 손끝에는 펜 자국이 새겨졌다. 드디어 시험날이 왔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우산도 없이 달려간 시험장. 옷은 젖었고 종이는 눅눅했다. 손이 얼어붙었지만 끝까지 답을 적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순 없다.
며칠 뒤 결과 발표 날. 손이 떨렸다. 서류를 열어보았다. 합격. 그 한 글자가 눈에 들어왔다. 순간 눈물이 터졌다. 방 안가득 울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내 손으로, 내 힘으로. 그날 밤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두 눈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지고 있었다. 합격증을 손에 쥔 날 이후 인숙은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그녀는 사회복지사라는 직함을 등에 지고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다. 보험금과 땅 보상금은 생각보다 훨씬 컸다. 시장 상인들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이었다. 이걸 어디에 써야 할꼬? 순간 가슴속에 오래전부터 담아둔 생각이 떠올랐다. 늙은이들이 편히 살 곳, 내 눈으로 직접 만들자. 인숙은 건축사 사무실을 찾았다. 수십 년 시장에서 생선 팔던 손이 이제는 도면을 짚었다. 노인들이 지낼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냥 집이 아니라 품격 있는 집 말입니다. 건축사는 놀란 눈으로 주름진 여인을 바라봤다. 보통은 아파트나 상가에 투자하시지. 나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이 힘들었기에 다른 늙은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건축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소문은 곧 퍼졌다. 자갈치 시장 인숙이가 실버타운을 짓는다고? 사람들은 혀를 찼다. 에이, 미친 거 아인가. 노인네가 돈 생기니 허황된 꿈을 꾸네. 곧 다 날려먹을 기라. 심지어 친척들까지 나섰다. 인수가 그냥 건물 사두고 월세 받아라. 그게 제일 편하다. 그러나 인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내 길을 간다. 부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었다. 땅 문서를 손에 쥐고 행정 절차를 밟았다. 시청 공무원은 의아해했다. 연세에 이런 사업을요? 쉽지 않으실 텐데요. 인숙은 웃었다. 내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되는 기라. 은행에서도 상담을 받았다. 자본은 충분했다. 문제는 운영이었다. 인숙 씨, 전문가를 두고 맡기세요. 아입니다. 내가 직접 한다. 첫 삽을 뜨던 날, 인숙은 안전모를 쓰고 흙냄새를 맡았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공사판은 늘 소란스러웠다. 콘크리트 타설, 철근 조립, 땀 흘리는 인부들. 인숙은 매일 현장에 나갔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 이사장님, 이 더위에 오시면 나는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소. 이 집은 내 손으로 짓는 기라. 인부들은 감탄했다. 저 나이에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러나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공사비가 예상보다 늘어났다. 자재값이 오르고 인건비도 부족했다. 일부는 사업을 접으라 했다. 지금이라도 멈추이소. 안 그러면 다 잃는다. 밤마다 서류를 펼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눈은 충혈됐고 머리는 지끈거렸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면 내 인생도 다시 무너진다. 공사가 절반쯤 진행됐을 때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시장 상인이 실버타운을 짓는다. 이거 기사거리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기사 제목은 이랬다. 비린내 나던 손, 이제는 노인을 품다.
사람들은 다시 수군거렸다. 그래도 대단하다. 혹시 성공할지도 모른다. 마침내 몇 해가 흐르고 푸른 잔디 위에 웅장한 건물이 세워졌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관, 향기로운 꽃이 가득한 로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 간호사실, 도서관, 식당, 정원까지 모든 공간이 노인들을 위해 설계됐다. 현판식 날 현관 앞에 걸린 글자가 빛났다. 늘 봄의 집. 사람들은 감탄했다. 정말 해냈구나. 이사장실 문패에 새겨진 이름. 강인숙. 주름진 손으로 문패를 쓰다듬었다. 이제야 내 이름이 당당해졌다. 지역사회의 인사들이 찾아와 말했다. 강 이사장님 존경합니다. 당신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움직였소. 입주자 노인들도 눈물로 말했다. 여기 오니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바람이 이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시장 상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이사장님이라 불렀다. 언론은 그녀를 성공 신화라 칭송했다. 그러나 인숙은 속으로 말했다. 나는 그저 내 삶을 되찾았을 뿐이다. 손바닥에 굳은 살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 손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결혼 후 몇 해 동안 박민주는 누구나 부러워할 인생을 살았다. 사돈가의 자본을 등에 업고 대형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언론에도 이름이 오르내렸다. 젊은 기업인 박민준, 제2의 성공 신화. 그러나 그 성공은 허영과 과신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처음에는 작은 실패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 투자금 회수가 늦어졌다. 민주는 불안했지만 체면을 지키려 했다. 사치스러운 파티와 외제차는 여전히 손에서 놓지 않았다. 괜찮아. 곧 다시 올라간다. 그러나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은행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다.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졌다. 민준 씨,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예요? 이제 사돈가도 더는 못 도와줘요. 민주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다들 나만 믿었잖아. 이제 와서 다 배신하는 거야? 밤마다 술병이 늘어갔다. 집안은 싸움과 욕설로 가득했다. 결국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민주는 홀로 남았다. 남은 것은 빚과 허무뿐.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사돈가. 그러나 그들은 차갑게 말했다. 우린 이미 충분히 도와줬네. 이제 자네 문제는 자네가 책임져야지. 문전박대였다. 민주는 대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비 오는 밤 그는 홀로 길바닥에 주저앉았다. 다 날 버리는구나.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남은 건 허름한 월세방. 냉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민주는 일자리조차 구하지 못했다. 과거 화려한 명함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한때는 손가락질하던 시장 사람들조차 그를 불쌍히 여겼다. 저게 그 잘나가던 박민준 맞나?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결국 그는 한 곳을 떠올렸다. 늘 봄의 집. 거기엔 어머니가 있었다. 자신이 버리고 짓밟았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은 그만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늘 봄의 집 정문. 웅장한 건물 앞에 초라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옷은 해지고 눈빛은 꺼져 있었다.
민주는 문을 두드렸다. 관리인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강인숙 이사장님 아들입니다. 잠시 후 인숙이 나타났다. 품격 있는 정장을 입은 어머니. 뒤에는 직원들이 따랐다. 민주는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인숙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수많은 기억이 스쳐갔다. 입을 틀어막던 그날의 수치, 홀로 울던 밤들, 죽음을 생각하다 다시 일어섰던 순간들,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 눈앞에 겹쳐졌다. 인숙은 차갑게 말했다. 내 아들은 오래전에 죽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눈물과 후회뿐이었다. 얼굴을 감싸진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줘. 그 목소리는 과거의 오만한 청년이 아닌 어린 시절 엄마 품을 그리워하던 불안한 아이의 울음 같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저 사람이 이사장 아들이라고? 저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인숙은 그 모든 속삭임을 듣지 못한 듯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다. 오래도록 마음에 맺혀 있던 분노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아들 앞으로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민준아. 민주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붉게 충혈된 눈에 어머니의 눈물이 비쳤다. 그 순간 기억이 스쳐갔다. 자갈치 시장 새벽길, 손을 꼭 잡아주던 엄마. 비 오는 날 젖은 어깨로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 굶주린 날 자기 밥을 밀어주던 엄마. 민주는 흐느끼며 그 손을 붙잡았다. 엄마,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다시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을게. 인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래, 내 새끼야.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한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기라. 민주는 그 말에 오열했다.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었다. 인숙도 함께 울었다. 그 눈물은 모욕과 수치의 눈물이 아니었다. 억눌러온 모정이 마침내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그날 밤 이사장실 창가에 선 인숙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붉은 노을이 사라지고 은은한 달빛이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화해의 눈물, 잃었던 아들을 되찾은 눈물이었다. 비린내의 저주는 이제 끝났다. 남은 건 용서와 새 출발뿐이다. 인숙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